자, 오늘은 특별한 단원 한 가지를 좀 선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통 부분의 맨 마지막 단원입니다. 통계적 추정 단원. 무조건 수능에서 가형이든 나형이든 한 문항이 반드시 출제될 건데 이 부분이 많이 연습이 됩니다. 왜냐면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 그 다음에 3, 4, 6 이렇게 본 것들에 대해서 요 뒷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예제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 없던 학교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하고 수능 기출이나 기본 유형들이 어떻게 되는지 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단원에 대해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으로 완성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용 정리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자, 추정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원래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추측을 한다는 거거든. 통계 입장에서 원래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수조사해야 할 모집단을 의미합니다. 모집단을. 근데 모집단을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시간적 그리고 비용적 제약이 있으니까 임의로 추출을 해서 표본만을 조사하겠다는 거지. 예를 들어 파주시 전체 학생의 수학 성적을 조사하기보다는 너무 어려우니까 각 학교에서 임의로 30명씩 추출해가지고 그 추출해서 표본을 설정을 해서 그 표본을 조사를 하게 되면 표본의 특성이 나오고 이 표본의 특성을 가지고 모집단, 파주시 전체의 특성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정의 과정입니다. 추정의 과정. 근데 이 과정이 사실 중요한데 이 과정은 사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임의 추출이라는 것은 실제 통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가령 H고가 우리 학교는 너무 잘하는 거를 뽐내고 싶어가지고 30명을 추출하는데 위에서부터 30명을 성적 순으로 위에서부터 30명을 추출해서 파주시의 표본으로 냈어. 뭐 예를 들어 D고는 그냥 평균적으로 모여져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임의 추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계산을 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추출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표본의 특성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겠죠. 그래서 추출의 방법론도 사실 통계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그냥 임의로 가상으로 랜덤하게 추출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제 조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추측하느냐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 조사해야 되는 집단을 모집단, 어미모자 써서 모집단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임의 추출해서 일부만 조사하는 대상을 표본, 샘플이라고 부를 겁니다. 샘플. 그래서 밑에 볼게요. 밑에 보겠습니다. 모평균, 모분산, 모집단, 모표준 편차 이렇게 돼서 이거는 모집단에 관한 성격을 나타내고 앞에 모가 붙었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할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고 기호를 각각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이 m, 시그마 제곱, 시그마와 같이 나타낸다 라고 됐고, 여기서부터가 새로 등장한 거죠. 이제 이미 추출했어. 크기가 n이라고 한다면 크기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크기가 n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 조사 개수가 n개라는 거야. 파주시 전체 학생이 3만 명인데 우리가 1000명만 조사하겠어 라고 하면 크기가 1000인 표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지. 을 이렇게 정의 내릴 때 n개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표본에 대한 평균이고 표본에 대한 분산이고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면서 이것을 기호로 이거 읽을게 x바 됐죠? s의 제곱 s와 같이 나타낸다. 됐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이제 구하는 방법론이 나올 텐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궁금한 거는 x바의 분포지 s제곱이나 s의 분포가 아니다라는 거지. 이거에 관한 분포는 대학 가서 통계학 수업을 들으면 나오실 거고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단원은 증명을 하기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을 하기에는 좀 모호한 개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알려져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를 추정해 사용해라 라고 강의를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좀 그러니까 증명하기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교과서도 구성이 돼 있고 사실상으로 엄밀한 증명보다는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관계야. 알겠지? 그거는 통계학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릴게요. 모평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읽을게. 모평균은 상수이므로 변하지 않지만 표본 평균 x반은 추출된 표본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게 되므로 확률 변수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모집단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렇게 표본을 조사한 거랑 이렇게 표본을 조사한 거랑 이 표본에서 평균을 낸 표본 평균이랑 이 표본에서 평균을 낸 표본 평균이랑 다를 수 있다라는 거지. 거의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랜덤하게 가지는 확률 변수다라는 거예요. 됐죠? 확률 변수 x바의 확률 분포를 이용하면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 x바는 하나로 정해지는 값이 아니야. 표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랜덤하게 주어지는 값들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무수히 생성이 많이 되는 얘네들 사이에 분포가 존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 있죠? 요 표시입니다. x바라는 거에 x바가 뭐죠? 표본의 평균이야. 의 평균과 됐죠?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표본 평균 1번 볼게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일치한대요? 모평균과 일치한다. 됐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다는 거야. 간혹가다 초반에 학생들이 이렇게 상관하는 게 있어. 이거 절대 아니죠? 이건 표본 평균이지? 요건 뭡니까? 모평균이죠? 이게 어떻게 같아? 이거 절대 안 같지? 전체 집단의 평균을 낸 거랑 일부 집단의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낸 거랑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뭐는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조사한 덩어리들 있지? X4 쭉 가서 XN까지. 그치? 이놈들의 평균을 낸 것. 됐죠? 이놈들의 평균을 낸 것끼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랑 일치한다? 모평균이랑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지. 어렵지 않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됐지?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산 같은 경우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자, n분의라는 거는 여기 볼게요. 원래 시그마 제곱이 있었지. 원래 시그마 제곱 뭐야? 모분산이에요. 모분산을 뭘로 나눠준 거야? 표본의 개수로 나눠준 거야. 잘 생각해봐.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분산의 정도는 어떻게 되겠어?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표본 평균의 분산은 낮아지겠죠. 됐니?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표본 평균의 분산은 낮아지겠다. 이게 뭐냐면 잘 들어봐. 뭐야? 왜 안 지워져? 동규야, 잘 생각해봐. 동규야, 잘 들어봐.
100점 맞은 사람, 99점 맞은 사람, 98점 맞은 사람, 97점 맞은 사람 쭉 해서 0점 맞은 사람까지 100명의 모집단이 있다고 가정해봐. 임의로 내가 여기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크기가 2인 표본 집단을 구성했어. 그럼 예를 들어 99랑 98이 묶일 수 있겠고 97이랑 0이 묶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묶이겠죠? 100이랑 50이랑 묶이겠고 이런 것들이 표본 평균 표본들인데 그놈의 평균을 낸 것들의 차이는 잘 생각해봐. 크기가 50인 표본을 뽑았어. 그럼 50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100부터 50까지 뽑고 99부터 뭐 49까지 뽑고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얘랑 그 묶음들의 차이 있죠? 분산, 퍼진 정도는 누가 더 작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얘가 더 작을 거야. 그쵸? 얘는 엄청 차이 많이 날 거 아니야. 100하고 50, 0하고 97 이런 거에 서로의 표본 평균의 차이를 계산해봐. 얘는 표본 평균이 75겠지. 얘는 표본 평균이 뭐 40 몇 점 얼마고, 그치? 얘네들 간의 차이, 얘네들과 평균 간의 차이는 당연히 50개씩 막 뽑은 것들이랑 차이보다 더 클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크기가 조사하는 개수가 크면 클수록 전체의 뭐는 분산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작아지겠다는 거지. 됐니? 요 정도로 이해하시고 공식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즉 표본의 조사하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작아지겠다. 그쵸? 당연히 시그마 x 바의 경우 얘를 루트 취한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다.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잘 공식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표본 평균에 대해서. 이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공부한다고 했고 표본 분산이나 표본 표준 편차는 그냥 주어진 것으로 또는 알려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또는 모집단의 분산이 주어지거나 그렇게 합니다. 일단 우리가 궁금한 건 표본 평균이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이 이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면 당연히 임의로 구성된 샘플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들은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표본 집단은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근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표본 평균의 분포는 여기다 평균 넣죠? 표본 평균의 아까 평균은 뭐라고 했습니까? m이라고 했어요. 그치? 표본 평균의 여기다 분산 넣을 자리인데 분산은 뭐라고 했어?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면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요것을 따른다 라고요. 됐죠?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근데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에도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면, 즉 30 이상이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얘를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엄밀한 증명 안 한다고 했죠. 알려져 있다라고 실제 교과서에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당연히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준화 시키면 되겠지?
자,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함이 여기서 평균 뺀 다음에 뭘로 나눠줘?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는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거 정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볼게요. 첫 번째, 모집단의 특성을 다 조사하기에는 너무나 모집단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에는 다 모집단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컴퓨터나 컴퓨터공학이나 프로그램의 발달로 빅데이터죠. 여태까지 이걸 조사하는 건 엄두도 못 냈었는데 이걸 다 조사하기 시작한 게 빅데이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상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다 지불할 수 없다, 비용이 너무 크다, 또는 너무 조사할 표본이 많다, 우리는 일부만 해서 추정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한다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표본을 구성해서 이미 추출해서 표본의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을 해야 되는데 그 추정의 과정을 통계적 추정이라고 부를 거고 단원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등장하는 게 표본에 대해서 등장할 거고, 표본에 대해서 이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 중에서 우리는 표본 평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이다. 즉 변하는 값이다. 어떻게 구성을 했냐에 따라서 랜덤하게 결정되어 있는 확률 변수다라고 했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당연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얘를 루트 치한 루트 n분의 시그마다. 표본 평균의 분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으면 표본 평균은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심지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거나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때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문제 풀어보죠. 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봅시다. 멈춰놓고 풀던지 반드시 A4 용지는 준비하고 연습장은 준비하고 같이 수업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다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모평균이 50, 모표준 편차가 5인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 보이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첫 번째, 표본 평균의 평균. 이 말이 이해가죠? 이거는 뭐랑 일치하기 때문에, 모평균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모평균이 50으로 조여져 있죠? 50이 정답이겠네. A라는 값은. 표본 평균의 뭘 구하재?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재. 자, 그럼 쓸게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뭘로 알려져 있어요? 모표준 편차가 얼마래? 5래. 5 나누기 루트 n이 얼마인 겁니까? 3분의 1인 거죠. 됐지? 그럼 루트 n이 15니까 n의 값은 15의 제곱인 225가 되겠다라는 거죠. 너무 쉽죠?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즉 모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다시 넣는 추출을 할 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자, 모표준 편차가 4인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뭔데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얼마야? 4인데 이게 뭐 이하 되도록?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 그러면 루트 n이 4보다 큰 거니까 양변 제곱하면 16이 되겠고 n의 최소값은 얼마다? 16이 되겠다라고 계산이 되겠죠. 너무 기본 문제였습니다. 이제 좀 난이도 증가하겠습니다. 자, 보통 수능에서 나오는 3점짜리 형태, 이거 뭐 4점짜리 나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여태까지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에서 매해 한 문제 이상은 등장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교육청 문항이거든요. 2017년 문제 풀어보시죠. 자, 얘는 지금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지? 모집단이야, 모집단. 근데 뭘 구하래?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어. 됐니? 자, 모집단 특성부터 알아보자. 얘네, 아이고, 왜 이래. 얘네 세 개 합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네 세 개 합하면 1이 돼야죠. 그러니까 A 값은 얼마입니까? 첫 번째 6분의 1이 되겠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합하면 1이 돼야 되니까.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래. 그럼 뭐랑 똑같아? 모평균이랑 똑같지.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래. 그럼 뭐야? 공식부터 쓰라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그럼 n이 얼마래? 16이래. 크기가 16이라고 했잖아. 그럼 뭐만 구하면 돼? 모평균이랑 뭐만 구하면 돼? 모분산만 구하면 된다고. 그럼 모평균이랑 모분산 어떻게 구해? 여기서 구해야지 뭐. 구합시다. 자, 모평균은 이게 모평균이잖아. 그치? 이게 모평균이죠? 모평균은 이렇게 곱한 거라고 했어.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6분의 1 A가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얼마야? M이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됐니? 자, Vx를 구하고자 하는데 시그마 제곱이 결국 Vx니까 Vx는 어떻게 구하는 게 일반적이야? 2x의 제곱에서 벌써 이 공식 까먹은 거 아니죠? 2x의 전체 제곱을 뺀 거랑 일치해. 맞니? 그쵸? 그럼 2x의 제곱은 뭡니까? 2x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0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이게 x의 제곱이죠. 2x의 제곱. 여기에서 아까 구한 평균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을 빼면 4분의 1이 될 테니까 계산하시면 4분의 5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4분의 5를 어떻게 한 거야? 16분의 1로 나눈 거기 때문에 64분의 5가 되겠다. 그치? 우리 뭐 구했어? 모집단의 구성안을 보고 역으로 뭘 구한 거야? 표본 집단의